우리 미강고는 다시 알아봐. 내가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아니 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중간고사 때 대단어 하나 보고 기말고사 때 대단어 네 개를 본다고? 집합이란 단원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까지 마. 집합까지가 내 생각 아니 야 생각을 해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었다는 걸 까먹으신 거야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말이 돼.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이라면 집합 전까지 보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돼. 왜냐면 너네가 경우의 수까지 시험을 다 봤잖아 미강구가. 야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드셨니? 아니야? 다시 물어봐봐. 교과서 딱 목차 보여주고 집합 맞아요? 집합 전까지 맞아요? 한 두 번만 더 물어봐봐. 그럼 잠깐만 이러더니 이제 바꾸실 거야. 아 진짜로 만약에 집합 전까지 중간고사 그러면 너네 기말고사 때 그냥 다른 학원 가시면 돼요. 준비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대단원 4개를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수능도 아니고. 봐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P이면 Q이다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 그러고요. 이걸 보고 결론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가 이 진리집합과의 포함관계에서 무조건 요게 되면은 참, 그리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얘가 안 된다면 거짓, 이렇게 되면 거짓,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그럼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줄게. 그러니까 봐봐. 하남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가정 결론으로 가정 결론으로 내가 나타냈거든. 야, 그럼 하남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졸라 참이잖아. 내가 지금 이거 명제를 쓴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뭘 쓴 거냐면 명제를 쓴 거야. 근데 명제가 참이란 얘기지. 일단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배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P이면 Q이다를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이래 볼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남 시민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만 읽어봤을 때? 이건 거짓이죠. 무슨 이 시건방진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지금 안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일단 뭐라 그러냐면 명제의 역이라고 해요. 명제의 역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 체인지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 체인지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떴어? 거짓이 떴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해야 돼. 명제가 참이면 선생님 역은 거짓이에요? 아니?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에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거짓이거나 참인지는 몰라요. 역은 무조건 그 명제를 풀어봐야지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본래 명제랑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 따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거짓이겠지? 라고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이래 볼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하남 시민이 아니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딱 이렇게 있는데 하남 이렇게 있고 하남 시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 그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니까 얘는 참이야.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대우라고 하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대우. 대우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한 거냐면 봐봐. 내가 일단 순서 바꾼 다음에 뭐 한 거 같니? 부정 때린 거예요. 뭐라고?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대우라 그래요. 뭐라고?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 그러니까 역취하고 부정인 거죠. 역취하고 부정. 그러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이 대우라는 거는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근데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대우도 거짓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음? 외워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집합할 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얘 한번 봐볼래? 이게 지금 참이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기억나요? 내가 외우라고 했던 집합 공식 중에 반대, 반대, 반대 기억나요? 반대, 반대, 반대가 얘야. 봐봐. 반대, 반대, 반대 얘잖아. 얘의 반대가 얘잖아. 그래서 내가 집합 때 외우라고 했던 것 자체가 명제에서 대우를 유도한 거예요, 제가.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집합과 명제는 함께 움직인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역은 뭐라고? 가정과 결론 바꾸는 거. 대우는 뭐라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 때리는 거.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 어? 가자. 역 한번 얘기해 볼래? 역. 자, 역은 뭐냐면 a제곱이 1 이상이면 a가 1 이상이냐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눈에 확 들어와야 돼. 거짓이죠. 왜요? 오히려 가정 쪽이 범위가 더 커요. 얘는 이것도 되거든요. 얘는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지?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선생님 대우는요. 역치한 상태에서 부정 때리라 그랬으니까 a제곱이 1보다 작다 이면 a가 1보다 작다 이다 인 건데 이거는 얘들아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부등식 풀이를 하면 얘는 a가 1보다 작다잖아. 누구의 범위가 더 커? 얘의 범위가 훨씬 크죠.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명제도 뭐였겠어? 참. 이렇게 해석해 버릇하는 거야. 됐지? 어렵진 않아. 그냥 마음 편하게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똑같은 얘기죠. 얘도 포함이 되고 얘도 포함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역취하면 참이겠다 이거라. 아니, 얘랑 얘랑 같은 상황이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되려면 여기도 a가 0일 수밖에 없고 b가 0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역취하면 당연히 뭐였겠어? 참이었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 본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이미 참이지.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참인 거라고. 오케이? 근데 봐봐. 역취해도 참? 그러면 대우취해도 참이네. 본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일단은 요걸 박아두고 들어가고 물론 순서 바꾸면 역취한 거고 이거 대우취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가 0이 아니거나 이거를 거나로 바꿔야죠. b가 0이 아니다. 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대우만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어렵지 않아. 말장난이야. 해봐. 1-1번 빨리 해봐. 나오셔야 될 텐데 지금쯤. 저는 이제 뭐 쓰는 건 번외로 하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1, 2, 4, 9 진리집합 구해보면 얘가 1, 2, 4, 8이잖아. 자, 본명제 어때요? 참. 그러니까 대우도 어떨 거야? 참.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역취하면
오히려 이쪽이 커지죠? 그래서 역은 거짓. 오케이, 그래서 역은 거짓, 대우는 참. 이해되고 있냐, 우리만? 이해되고 있어? 아니, 본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대우는 뭐였겠어? 그래. 역은 얘랑 위치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게 돼, 안 돼? 그러니까 거짓. 뭐 이렇게 무슨 똥치는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얘는 그냥 x는 마이너스 3이고 얘 뭐예요 이거? 어? 얘는 x가 3보다 크답니까? 맞죠? 아니구나. 에헤이 뭐야 이거? 2보다 크... 에헤이 뭐지? 왜 계산이 안 되지? x가 2보다 작단가? 맞지? 얘가 얘를 포함해요? 못하죠? 못하지? 왜? 예?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신발. 아 무슨 말 가지고 하는 문제를 내네. 미안해. 자, 얘가 커. 얘가 훨씬 범위가 크겠지. 얘가 안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명제는 거짓입니다. 됐지? 오히려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 대우도 거짓이었겠죠. 역 한번 봐볼까요? 얘랑 위치 체인지하면 얘가 커지는 거 맞지? 역은 참이라고. 오케이? 대우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우 잘 취해라. 대우 어떻게 해야 돼? x가 2 이하이면 x는 마이너스 3 이하이다. 됐죠? 그래서 대우도 거짓. 오케이? 그래서 이 대우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문제거든? 너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얘만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래. 그러니까 본 명제를 이렇게 딱 보잖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인데 얘가 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은 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보기가 힘들다고요, 이게. 그렇잖아.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얘는 한쪽은 K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돼 있고 얘는 10 이하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력 좋은 애들은 그냥 이거 보고 풀 수는 있어요. 이거 보고 다이렉트로 풀기도 하는데 문제 자체가 유도하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 야, 본명제 어렵지? 신발 어렵게 보이지? 그러면 대우로 풀어볼래?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대우로 풀면 이게 눈에 확 보이거든. 내가 대우 취해볼까? 순서 바꾸고 부정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이쪽 넘어오면 x 플러스 y는 1보다 크다입니다. 부정까지 때려버리면. 됐지? 그리고 얘 이쪽으로 떨어뜨려서 부정 때려버리면 x가 마이너스 2기 또는인데 그리고로 바뀌어요. 이게 간단해지는 거야. 또는이면 아니어도 되고 그래도 되잖아. 근데 또는을 부정 때리면 그리고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x 플러스 y가 k-2로 확정이 들어가지거든. 얘들아 또는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리고는 무조건 돼야 되니까 이 명제가 훨씬 보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요? k가 3 되면 되겠네. 정답 끝. 3보단 커져야 되는데 아마 최소값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안 어렵지? 2-2번 출발. 본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를 이용한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우리반 정답. 정답 새끼야 정답. 그렇지 마이너스 2. 오케이? 이게 내가 니들 심리는 알아. 저 새끼 틀렸어?
이걸 어떻게 하면 틀려요? 진짜 틀린 애 너밖에 없을걸, 민준아? 마이너스 혹시 안 나오신 분? 윤이 나왔어? 야, 동생도 나왔대. 네가 우리 반의 꼴등이야? 아니, 뭐 하면 틀린 거야, 저거를? 대우를 못 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봐줘라. 애가 여기서 옆에서 장애인 짓거리 하면 네가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앉았으면. 지우야. 됐지? 뭐 잘못 쓰고 틀렸겠지. 넘어갈게요. 자, 3단 논법 또 새로운 내용인데요. 어렵진 않으니까 얘들아, 오늘 제시하는 것들은 나오는 즉시 암기하면은 그렇게 까먹을 일은 많이 없어. 그냥 지들끼리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3단 논법이 나왔다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봐봐. P이면 Q이다 였거든? 근데 이게 참이래. 그러면 Q이면 R이다. 얘도 참이래. 근데 봐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진리집합 싸움에서 요렇게 됐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됐었다라는 얘기잖아. 보여? 그러면 봐봐. Q가 P를 포함하는데 그 Q를 R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 하나가 더 나오거든. P는 R한테 쐈을 때 당연히 뭐였겠어? 참이었겠지. 왜? 진리집합 싸움에서 당연히 이게 될 거니까. 느낌이 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고 R이 있고 이 안에 또 누가 있고 Q가 있고 이 안에 또 누가 있다. 집합 P가 있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오케이?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걸 보고 나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라고 하거든?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면 다이렉트로 가주는 거 가능하잖아. 오케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러면 얘들아, 오늘 하나 더 배운 거 여기서 하나 더 얹자.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지? 대우도 참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때 그냥 딱 보면은 이런 문제? 라고 충분히 눈치챌 수 있거든? 이런 문제? 같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것도 작성하세요.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대우 취하는 거잖아. 또 무조건 다 써두세요. 그 다음에 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시면 돼. 오케이?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내가 해볼게. P가 not Q한테 쌓고 not R이 Q한테 썼어. 현재는 연결고리 안 보이는데 얘랑 현재 뭐래? 둘 다 참이래. 그럼 내가 써볼게. 밑에다가 그대로 베껴 적을 거야. 아이고. Q는 not P. Q는 뭐야? R. 됐어요? 뭐가 이상해요. not Q는 R. 그럼 봐봐. 연결고리 생겼다. P가 not Q한테 썼고 그 not Q가 R한테 썼으니 뭐도 돼요? P가 R한테 가는 것도 괜찮네. 오케이? 이게 3단 논법이랑 대우랑 적절하게 잘 쓰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얘의 대우. not R, not P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됐지?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연결고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대우 취하는 거 다 써주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봐봐. 기억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니은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디귿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 있어? 있네요. 참이니 있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3단 논법으로 연결고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대우 처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재밌어 이거. 그래서 가볼게요. 그 있잖아요. 3-2번으로 가세요. 3-2번 한가운데 문제.
어떻게 잘 쐈을라나? 연결고리가 보이죠? 보이죠? 보이잖아 이 새끼야. R이 P한테 쐈고 그 P가 not Q한테 쐈으니까 R은 이거 위에다 써야 돼. R은 not Q한테 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삼단동법으로 연결고리 만들어주고 자 대우치 할까? Q는 not P, not P는 not R, not Q가 not S. 그 다음에 얘도 대우치하면 얘들아 Q가 not R 맞나요? 다 만든 것 같은데 또 연결고리 뭐 있나 없나 좀 제가 찾아보고는 있는데 보이긴 하네요. 나피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둘 다 똑같은 데 쏘는 거구나. 보이긴 하네요. 봐봐. 연결고리가 보이지? 근데 이거는 썼을 가능성이 커.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출발해서 봐봐. Q가 나피한테 쏘고 나피가 나달한테 쏘는 건 여기 이미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겹칠 때도 있으니까 어떨 때 겹치는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그런 걸 다 하나하나 고려하다가는 오히려 시간이 나가리니까. 자 볼까? 기억? 탈락. 아니지. 이것까지 같이 봐야지. 자 봐볼게요. 기억? 탈락. 맞죠? 니은? Q가 탈락. Q가 나달한테 쏘는 게 있어요. Q가 여기 있네요. S가 나피한테 쏘는 거 있습니까? S가 나피한테 쏘는 거 있어요? 혹시 내가 못 찾은 건 아니야? 야 이렇게 없다고? 나 뭐 잘못했지? S가 나피한테 쏘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연결고리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런다고요. 연결고리 못 찾았어 미안해. S가 Q한테 쏘고 Q가 나피한테 쏘니까 이거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야. 내가 뭐 놓친 거 있니? 없어요? 이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계속 문제 갈 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인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그냥 암기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P이면 Q이다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르쳤냐면 이 P의 역할이 뭐다? 가정. 얘의 역할이 뭐다? 결론.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되고 싶다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P가 Q한테 포함이 된다. 즉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워. 이거를 내가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봐.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야, 너네 영어 딱 배우면 문법 공부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야? 주어랑 동사 찾지. 이것도 그 느낌으로 가면 돼. 이 문장에서 주어 뭡니까? 주어 뭐예요? 영어도 존나 못하네. 뭐예요? P는이 주어지. 그리고 우리는 동사 찾는 게 아니라 결과만 찾으면 돼. P는 결국엔 뭐래? 충분 조건이래. 밑에 거 한번 봐봐. Q는 결국엔 뭐래? 필요 조건이래. 그래서 외울 거예요. 작은 건 충분, 큰 건 필요. 뭐라고? 작은 건 충분? 왜? P는 충분 조건인데 작잖아. Q는 필요 조건인데 얘보다 크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보통 소개팅하면 막 물어보잖아요. 이제 여자애들이 가장 많이 내가 물어봐도 여자애들이 가장 그럼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키더라고. 그래서 큰 키가 필요하긴 한데 나보다만 크면 충분해 라는 느낌으로 내가 외우기 시켰었거든. 근데 이것도 지나면 지날수록 헷갈리게 되더라고. 그냥 외우세요.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작으면 충분 조건, 크면 필요 조건. 외웠어?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근데 얘랑 가끔 가다 같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될 때가 있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야, 이거 서술형의 신발놈들 충분 필요 쓰고 틀린 새끼 있었다. 근데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 조건. 그래서 머릿속에 충분 필요 조건 3번만 읽고 다시 외우려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같으면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 같으면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 가볼까요? 문제 재밌다니까. 봐봐. 결국 P는 무슨 조건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됐지? 뭐 이기 위한 이딴 거 지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결국엔 P는 무슨 조건이야? 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자, 할 수 있어 너네. 0 이상 3 이하가 커, 1부터 2까지가 커. 씨발 그려봐. 부등식 그려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P는 뭐야? 필요 조건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필요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오지? 씨. 내가 그냥 한번 넌지시 물어보자. P가 커, Q가 커? P가 커, Q가 커? Q가 커요. 아니 선생님 맞잖아요. 이 새끼 음수면 이 새끼랑 얘는 X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올 거라 0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내포하는 거는 얘들아 이것도 있겠지만 얘여도 돼요. 맞지? Q가 한 틱 차이로 더 큰 거야. 맞지? 아니 우리마 0이어도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얘가 더 범위가 큰 거 맞지? 얘는 작다밖에 없는데 얘는 같거나도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라. 결국 P는 Q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신발 이 새끼 모르겠다 해라. 얘는 풀마 1이죠. 얘도 X는 뭐예요? 풀마 1이죠. 똑같은데? 충분 필요 조건. 오빠 이거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아까 내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지?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고. 4-1번 출발. 저 미친 새끼 저거. 잘 잤어? 가볼까요? 결국 P는 어떤 조건인지 말하라 그러겠어. P는 어떤 조건인지. 자, P가 더 작아 보이는데요? 범위가? 오케이? 그치? 야, 이거는 솔직히 1이 더 크잖아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부등식이잖아. 머릿속에 부등식 그려. 얘는 뭐예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P는 A랑 B랑 같아도 되고 A랑 B랑 부호가 반비여도 되는데 이 새끼는 그냥 A가 B 하나밖에 없지. 얘는 P가 범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얘는 이게 만족하려면 Q는 A가 0이고 B가 0인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동시에 만족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 같은 경우는 A가 0이고 B가 0인 것도 되겠지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불만 없으시죠? 얘는 죽을 때까지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얘가 2면 마이너스 1, 3이면 마이너스 3, 4이면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러니까 P가 졸라 큰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누가 봐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개를 곱했는데 0이 안 되려면 A, B, C 세 개 중에 하나도 0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P하고 Q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작성해요?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암기합시다. 필요 조건이 떴다. 그럼 어떤 얘기야? 포함한다. 크다. 충분히면 어떤 얘기야? 포함이 된다. 즉 작다야.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보자면 봐봐. 내가 주어랑 결과만 뭐라 그랬어? P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P가 큰 거야. 누구보다? Q보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R은 충분하대. 그러니까 R은 오히려 포함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Q한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동시에. 가볼까요? 자,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로지 멀쩡한 건 Q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려. 너네 초보잖아 아직. 그리라고. 1, 5. 이게 지금 Q거든요. 이게 지금 Q거든요. 자, 그러면 P부터 할까? P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6이 여기 있어서 상관은 없네.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으면 돼? 요런 데 있으면 P가 Q를 포함할 거 아니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좋아요. 그러면 A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데 얘가 얘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상관없죠? 얘도 얘를 가지고 있고 이상 이하니까. 괜찮? 그래서 얘는 1 이하.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R 같은 경우 보시면 R은 Q한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4라 괜찮네 여기는. 그 다음에 B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쯤에 있으면 Q가 R을 포함하는 구조로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B라는 애는 오히려 1보단 큰 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같아도 상관은 없겠지. 그래서 보통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거야. 얘의 최대값 얘의 최소값. 어차피 경계선을 물어봐요 보통. 그래서 아마 합 구하라고 그랬으면 정답 2라고 나왔을 거야. 오케이? 괜찮지? 그러니까 안 어렵다니까? 약속한 거 외워주시고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5-2번 출발. 멀쩡한 것부터 그려주시고 그 뒤에 꾸겨 맞추는 거야. 그리고 부등식을 그리세요.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볼까요? 멀쩡한 거 먼저 그려보면 P가 멀쩡한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 이게 현재 P잖아 하얀색이. 근데 봐봐
지금 이제 Q를 제가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Q는 뭐냐면 필요래요. 그러니까 P를 쳐먹어야 돼.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뭐야? A보다 크다지. 그럼 어디에 존재하면 돼? 요런 데 존재하면 되잖아. 그럼 P를 다 포함하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려야지 눈에 확 보인다.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되는데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될까? 얘는 안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P를 못 먹어요. 이쪽에서. 왜? P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데 Q는 마이너스 1을 결국 못 가지니까 얘는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수준. R은 충분하대요. 즉 R은 P한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R이 지금 B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그리면 될 것 같냐면 요런 데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하얀색이 포함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들아 B는 3보다는 오른쪽, 더 큰 쪽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B가 3이어도 될까? 안 되죠. 하얀색은 3을 안 가지고 있는데 B가 3을 가져버리면 하얀색이 파란색을 포함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만족하는 정수겠지 뭐. A 값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B 값 4일 겁니다. 몰라요. 여기 정수라 그러지? 그렇지? 그럼 더하시면 2. 어우, 이렇게 칩한 문제 그게 아우 좋다. 너네 계약하니까. 너무 지금 이제 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러니까 특강 막바지 딱 오면은 이 몸에서 나는 반응이 와. 너 이제 특강 끝나면 존나 아플 거야. 이게 느낌이 실제로 와요. 너네 고기 먹는 날이 종강 날이었잖아 특강이. 그때 내가 얘기 안 했나 여기서? 이게 팔에 10꽃이 핀 거야. 막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안에서. 그러고 막 치아랑 잇몸이 막 난리가 나고. 지금 아직은 회복 중이거든. 근데 일단은 내가 뭐 일단 점심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일어서서 막 소리 지르지는 않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 4시간만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니들의 고생길이 열렸다라는 거지. 내가 몸이 편하면 니들이 고생 중이란 얘기고 니들이 몸이 편하면 내가 고생 중이란 얘기거든. 근데 방학 중에 꿀 빨았잖아. 너네도 뭐 수업 일수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예 학교보단 줄어들잖아.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볼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이래. 그러니까 봐봐. 집합으로 처리할까?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인데 이게 작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떤 미련한 새끼가 이렇게 문제를 푸니? 내가 외우라고 했다?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라. 됐어? 그럼 전체 집합 이렇게 있었을 때 그림을 딱 그리면 너무 쉽다고. 난데없이 B는 왜 그린 거예요? 자, 이걸 그려놓고 문제 풀면 개꿀이지. P랑 Q랑 합집합하면 Q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고요. P랑 Q랑 교집합들이면 Q죠. 개소리고요. P에서 Q를 빼면 저기 도너츠 모양 남죠? 공집합이 아니라. 4번. P랑 Q가 아닌 것들이랑 합집합들이면 전체 집합.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얘들아. Q가 아닌 것들하고 전범기 같은데? Q가 아닌 것들하고 P하고 합쳐버리면 전체가 색칠이 되잖아.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통과. 자, 이거요. 이렇게 푸는 등신들은 없길 바래.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이런 거 나오면. 반대의 전체 반대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본 거야. 이러면 눈에 확 보이잖아. 그러면 P 합 Q가 얘일 텐데 이거 말고 없어 있어. 존나 있잖아. 그림으로 나타내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개소리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집합과 명제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6-1번 출발. 안 어려워요. 조건 해석하시고 그림 그려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셨죠? 근데 자, 내가 이렇게 나오면 뭐 하라 그랬지? 그림 그리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자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내가 제시를 해볼게요.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 똑같은 게. 근데 지금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 요렇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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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난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봐봐, 잠깐만 여기 봐봐. 그러니까 한 번만 시야를 트이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껏 그림 그릴 때는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 여집합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보기가 편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둘 중 하나는 여사건을 가지고 있지. 여집합을.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얘들아 간다. Q, 가, R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납득을 할 거지. 근데 선생님 P의 여집합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려. 신발 P의 여집합 이러고. 그럼 여기가 뭐면 돼? P면 돼. 그럼 뭐가 문제야? 얘가 여집합이면 얘가 A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림 그릴 때 너무 애먹지 말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제가 첫 번째 방법 때 소스는 드렸으니 그럼 나 같으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전 이렇게 풀거든요. 뭐 이렇게 바꾸냐? 귀찮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아래 여집합. Q의 여집합. P.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상관없어요. 뭘 해놓고 해도 상관은 없다고. 이 그림으로 풀어도 되고 이 그림으로 풀어도 되고. 오케이?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푸세요. R이 P를 어떻게 포함합니까? 이건 좀 나중. 어우 야, 이거 좀 빡세다. 그러네. 좀 살짝 빡세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개소리들만 다 나가리 하자. P와 R은 4번 정답이네. 일단 이렇게 정답은 낼 수 있어. 근데 일단 얘들아 2번, 5번을 해석하자. 2번, 5번을 해석해보자. 뭐로 해줄까? 이걸로 할게요. 자, P의 여집합이 뭡니까? 이거랑 Q랑 합하겠대. 이거네 그냥. P의 여집합하고 Q랑 합집하겠대. 이렇게. 이게 R 따위가 어떻게 포함합니까? 그치? 그래서 2번은 이래서 나가리. 5번. P와 R을 파란색으로 처리할까요? P와 R을 합집합 때렸대. 그럼 이거거든? 이런 독특한 파란색 모양의 그림이 나올 텐데 얘가 Q의 여집합이 어떻게 포함하니? Q의 여집합은 이건데 여기를 못 먹을 거야 아마. 맞지? 그래서 그림상 2번, 5번은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내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은 건너뛸 거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교과서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야 될 영역이고 필수 문제 3번부터 일단 보시고요. 절대부등식이라고 있어.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걸 유도해내려고 하시면 되냐면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 이거 말해 뭐해? 무조건 맞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실수라는 가정하에 어떤 거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일 거잖아. 이게 절대부등식의 아주 기본 자세고 여기서 몇 가지를 외우고 들어갈 거거든. 봐봐. 첫 번째,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하잖아? 그럼 얘는 절대값 A, B랑 일치하게 돼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한 건 절대값 안에 A 플러스 B 한 거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 무조건 성립하진 않으니까.
왜요? A랑 B랑 서로 부호가 같잖아? 그럼 성립은 하겠지. 근데 부호가 다르잖아? 성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발리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여봐. 그러면 이 결과물은 5 나오는데 이 결과물은 1 나와. 다르다는 거 금방 확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은근히 놓치는 건데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거랑은 A 제곱과 일치하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해 버릇하시면 돼요. 이거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아서 그냥 계속 쓰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거든. 전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어떤 거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게 맞아. 어차피 맞는 얘기니까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다고. 가볼까? 저 두 가지 일단 외우세요. 갑니다. 야, 얘가 얘보다 항상 같거나 크대. 근데 얘를 우리가 딱 보기 좋게 바꾸란 얘기야. 집중. 간다. 그럼 내가 보기 좋게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4xy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0 이상일 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이상일 거고, 여기까지. 이런 딱 보기 좋아지지. 어떤 거의 제곱은 0 이상일 거잖아. 자, 증명은 일단 끝났고요. 여기서 이거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러지? 부등식에서? 등호라 그러지. 이게 존재하면 무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단, 등호가 언제 나오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0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다시, 이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0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언제 0 되는데?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오케이? 써주셔야 된다고.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는 좀 보기가 불편한데? 그렇잖아. 이건 보기 불편하잖아.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같거나 클 거래. 이거 맞는 얘기야. 니들이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거 맞는 얘기라고. 근데 보기 좋게만 바꿔주면 된다고. 근데 얘들아, A도 0 이상, B도 0 이상이라는 특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나는 과감하게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내가 이걸 유도하는 연습을 시켰어, 난 분명히. 그렇다면 양변 제곱해야지. 일단 양변 제곱하세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 이렇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만 남습니다. 끝. 됐지? 이런 보기 편해진다니까. 왜? 얘랑 얘랑 나가리. 그러니까 양변의 2를 나누면 루트 AB는 0 이상. 딱 보기 좋아지지? 왜? A도 0 이상, B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루트 AB는 당연히 0 이상일 거야.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바꿔주시면 된다. 근데 등호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쓸래? 단, 등호는 너네가 명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여기서 갈리는 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 B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 0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A가 0 또는이야. 여기 애매하게 콤마 찍고 이거 콤마 찍고 이거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 두 개 다 0이어야 돼? 아니면 둘 중 하나만 0 돼도 돼? 둘 중 하나만 0 돼도 되니까 이런 데서 섬세하게 써주셔야 된다고요. 귀찮아. 그러니까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아, 이거 막상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3-1번 해보세요. 3분 정도 있다가 제가 쫘라르 한번 나열해 볼게요.
볼까요? 얘는 좀 전반적으로 쉬웠어. 얘는 일단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 이상이면 되니까. 그럼 이게 보기 좋게 바뀐다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이상.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 딱 써주면 되는 거. 됐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건 괜찮았던 것 같아. 두 번째는 좀 불편하잖아요. 내가 불편한 건 뭐 하라 그랬지? 제곱. 이거 제곱하는 것도 잘 봐. 얘 내가 제곱하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절대값의 전체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그냥 얘는 a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짠짠한 거는 그냥 a 제곱이라고 쓰시고, 이 짠짠 하는 거면 절대값 a를 두 번 곱한 건 아니잖아. 이 짠짠 들어가면 2의 절대값 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1 이렇게 쓰는 거야. 정상적으로 쓰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제곱 날라갈 거고요. 1 날라갑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눴을 때 당연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값 a는 a 이상이다. 자, 이번에도 등호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a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양수일 때 뿐만이 아닙니다. a가 0이어도 저건 성립해요, 등호가. 어설프게 막 함부로 확 쓰면 안 돼. 생각을 하고 써야 돼. 이거 a가 양수다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0 이상인 거지, 정확하게. 0 이상이라고 안 쓰면 엄연히 틀린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틀린 거지. 3번은 좀 그런데? 3번은 어때? 이거 1학기 때 외웠던 거잖아요. 변형 공식으로. 얘 그거 유도하라는 얘긴데?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뭐였어? 2분의 1 앞에다 써주고 기억나야 되는데? 나 이거 설명할 생각 없는데?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자, 이게 당연히 0 이상이겠지. 왜? 어떤 거를 제곱한 다음에 어떤 거를 제곱해서 어떤 거를 제곱한 걸 더한 다음에 양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겠지. 자, 그러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니?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셋 다 0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단 등호는 정확하게 A랑 B랑 C랑 같을 때 나옵니다. 됐지? 끝. 저는 귀찮아서 저렇게 간략하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쓰셔야 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해. 고3 내내 나와요. 별표 5개. 아, 너무 중요한데. 고3 내내 나온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봐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합치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얘기는 하거든. 내가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수만 가지가, 그러니까 수만 가지까지는 아닌데 되게 많대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직관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고 이것저것 외우기 시킬 건데, 봐봐. A가 양수야, B가 양수야. 이게 산술기하평균을 쓰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럴 때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둘 다 양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있잖아. 봐봐. 당연히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제곱하면 0 이상 나오겠지. 결국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 거니까. 아, 내가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봐, 일단은.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AB가 당연히 0 이상이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당연히 2루트 AB보단 같거나 클 거야. 됐지? 양변에 2를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을 거야. 루트 AB보다. 자, 잘 보세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산술기하평균이.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얘로 외울 거야. 상관없어. 봐봐. 산술기하평균이 뭐라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할 거잖아. 얘를 전개하다 보면 산술기하평균의 최종 공식은 요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근데 뭐가 성립하고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고 있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니? 단, 등호는 얘를 푸셔도 괜찮고 저는 얘를 추천드리는데 얘가 0 되려면 어떠면 되겠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겠지. 괜찮?
여기까지는 괜찮.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모르는 애들은 없는데 왜 고3 내내 이걸 못 풀고 있냐면 용도를 까먹어서 그래요. 산술기하 평균이 이러한 공식인데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산술기하를 언제 쓰냐면 첫 번째, 외우세요. 전부 다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두 번째,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뭐 위에다 필기를 하던 뭘 하시던 써놓고 빨리 암기하십시오. 썼네. 가볼까요? 봐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이런 내용이 없어도 산술기하인 걸 아셔야 되거든. 봐봐, 둘 다 양수인데 합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로 가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양수잖아. 근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 용도의 합의 최소를 구한다. 오케이? 가자. 그럼 얘를 뭐라고 바라보는 거냐면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B라고만 바라보시면 끝나요. 갑니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12XY. 근데 XY를 문제가 줬거든? 그럼 얘가 2 루트 24가 될 거고 정답 4 루트 6으로서 얘가 가장 작았을 때는 얘일 때잖아. 왜? 얘가 얘 이상이니까 얘가 가장 작았을 땐 얘인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4 루트 6. 괜찮? 그냥 게임만 하시면 돼. 뭐 어려워해. 자, 봐봐요. 이제 둘 다 양수래. 근데 곱의 최대를 구하래잖아요. 곱의 최대. 그럼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B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 9개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대로 가자.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B라고 바라보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해도 XY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가 몇이요? 10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XY가 최대일 땐 언제겠어? 얘가 12보다 같거나 작을 때니까 그나마 XY가 커졌다, 제일 크다 라고 하려면 얘랑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6 돼야 돼. 그러니까 9XY가 뭐가 돼야 돼? 36이 돼야 돼. XY는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돼. 이렇게 쳐주시는 거라고. 괜찮? 나머지들은 그냥 우겨 넣으면 되거든요. 우겨 넣으면 돼요. 근데 4-3번은 한번 해볼게. 4-4번. 4-4번. 맨 아래 문제죠.
볼까요? 결국 합의 최소니까 산술기하라는 느낌은 오셔야 되는데 얘를 막상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뜨는 거는 이해하겠니? 됐지? 그럼 결국엔 봐봐. A, B분의 2로 바뀔 거고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얘들아 어차피 두 양수 A, B라 그랬고 얘가 고정돼 있어. 그럼 얘가 최소이려면 A, B는 오히려 어때야 돼? 커져야 돼. 분모가 크면 전체는 작아질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로 전환됩니까? A, B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럼 간다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 작성해 주시면 되고 얘가 2니까 아유 얘가 2면 되잖아. 그러니까 A, B가 뭐면 돼? 4면 되잖아. A, B 자체는. 아니구나. 1이면 되는구나. 얘가 2구나. 미안해. 여기도 2구. 루트 A, B가 1이면 되니까 A, B가 뭐가 되면 돼요? 1이면 되는구나. 1이면 되는구나. 정답 2. 오케이? 한 번 더. 이제 변형이거든. 살짝 빡세집니다. 살짝 빡세져요. 다시 한번 공식 외워봐. 이게 애매하게 외우면 여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산술기하 언제 쓴다고? 산술기하 언제 써?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구할 때 쓰거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자마자 살짝 입질이 온다고. 왜요? 선생님, 곱의 최소값인데? 이렇게 돼버린다고. 우리는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형시켜 주셔야 돼. 어떻게 변형을 하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전개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열하면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 일단 얘를 전개하면 얘거든. 집중해라 지금부터. 그러면 봐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지. 문제는 정리를 좀 해보면 15 더하기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인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생각. 15는 어차피 정해진 거라고. 내가 얻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네는 누구만 최소로 만들면 돼? 얘의 최소만 알면 돼. 얘라도 작아져야지. 그럼 결국 뭐예요? 합의 최소 아니니? 그럼 얘만 봐. 얘만 보자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 하시면 싹 다 약분된다. 기억해놔. 약분되지 이렇게. 그러면 6이 12일 때가 가장 작은 거잖아. 맞아? 민준이 따라오고 있냐? 어디서? 병신 새끼 저거. 저 전개에서 얘 됐고 얘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는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이고 싶으면 이 새끼가 최소면 되겠지. 얘는 내가 어찌할 바가 없다고. 얘 산술기가 쓴 거야. A 더하기 B일 때 2 루트 A, B 하면 약분돼 갖고 루트 36만 원. 그래서 6, 2, 12 이렇게 된다. 그럼 정답. 시작. 10, 27이 되는 거지. 괜찮? 됐어? 자 그럼 소가로 2번이 웃길 거야. 오 선생님 얘는 그래도 간단함. 뭐가? 선생님 합의 최소 구하라는데? 그럼 봐봐.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여기서 헬 파트입니다. A, B 하시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루트 안이 뭔데? 루트 안이 뭔데 그러면? 모르지.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한 거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 하는데 뭐가 되디? 약분이 깔끔하게 됐었지. 그래서 문자가 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면 소가로 2번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변형하시라는 겁니다. 소가로 2번 가볼게. 봐봐. 4x가 있어.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있어. 얘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얘랑 곱하는 순간에 약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약분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분 되겠지. 보여? 약분 되겠지 이러면.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걸 줄이면 뭐라고? 내가 얘를 여기서 딱 줄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뒤처리를? 못해요. 내가 분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분모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분모를 변형하기, 이렇게 변형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답이 없어. 무조건 분자를 손봐야 되거든? 봐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내가 지금 뭐 했지? 12를 싸질러 놓은 거야. 뭐라고? 12를 싸질러 놨다고. 이해됨? 그러면 니들은 12를 치우면 되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없다. 맞잖아. 아니 이 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12 추가하고 12를 뺐으니까 달라지는 건 없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의 최소를 구하래. 하지만 이제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B라고 바라보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짜잔 AB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제는 계산이 될 거잖아. 얘가 몇이에요? 4네요.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8. 요렇게 내시는 거야. 괜찮? 아, 우리 산술계학 공식 쓸 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여기서 조건이 뭐였냐면 A도 양수, B도 양수라 그랬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은 얘가 양수일 거거든. 오케이? 얘가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사실 얘도 양수로 바뀔 거거든. 이해됐지? 여러모로 어. 5-3번 해보자. 이거 틀려도 괜찮아. 해봐.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이게 침착하게 밀어붙이면은 정답은 나오거든. 그래,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해놓고 봐봐. 9x 플러스 2y는 몇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얘를 합의 최소니까 얘들아 잘 봐봐. 합의 최소니까 얘들아 제발. 이거 합의 최소니까 원래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x, y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요. 봐봐요. 내가 이걸 여기다 곱할 거예요. 이거의 최소값 구할 거예요. 아 집중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 새끼야. 우리는 얘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오케이? 근데 얘를 모르죠. 아니 미안해. 얘를 내가 곱했죠. 오케이? 잘 봐봐. 어떻게 되나? 그게 이거랑 같은 거는 이거야. 18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야. 결국엔 이거 자체가 뭐일 거냐면 20 더하기 x분의 4y 플러스 y분의 9x야. 얘들아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일단 따라와. 그러면 20은 내가 어찌할 바가 없고 얘를 최소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됐어? 그러면 얘를 A로 바라보고 얘를 B라고 바라보면 얘만 따로 뗄게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따닥 들어가면 36이 되고요. 6이 12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얘가 합치면 뭐가 되죠? 32가 돼요. 됐어요? 근데 이게 정답일까? 아니잖아. 원래 이 새끼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옆에다 이거 하나 더 곱한 거 기억나시죠? 얘가 무엇이지? 16. 그럼 니들이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16을 다시 나눠주면 정답인 거지. 이해됐어요? 내가 필수 예제 7번까지 끝내버리면 너네가 연습 문제 2개가 붙어버리거든? 그래서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거는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계속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설명하고는 넘어가는 쪽으로 갈게요. 산술기하랑 다른 겁니다. 근데 코시 슈바르츠 공식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끝나는 즉시 완전히 까먹으셔야 돼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볼 때만 기억 딱 하고 내신 끝나면 까먹어라. 자, 조건은 이겁니다. A랑 B랑 C랑 X 뭐라고 할까? 얘는 뭐라고 했네? XY 나도 이걸로 해야겠다. XY가 실수라는 거야. 양수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수 기반하면 돼요. 산술기하랑 좀 다르죠? 그때 성립하는 게 뭐냐면 봐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하고 같거나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부터 배울 거야. 오케이?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봐봐. 내가 할게. 간다. 가볼게. 전개해볼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다 했나?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는 크거나 같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AX, BY 여기까지. 전개만 다 했지? 그 다음에 봐봐. 괜찮아. 쫄지 마. AX제곱, A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 새끼를 이쪽에 넘기겠어. 그럼 봐봐요. A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은 빼기 2AB XY랑 동일하겠지. 한쪽에 이항했다. 그럼 이게 눈에 보여야 될 텐데.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증명 끝. 됐니? 자, 등호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니? AY랑 BX랑 같을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간추려서 무언가 그렇잖아. XY랑 친하고 AB랑 친하고 그러지. 그래서 얘를 B분의 A가 Y분의 X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으니까 혹시 문제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케이? 졸라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시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봐봐. 이런 시선이 중요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 들어있지.
구조를 잘 봐봐. 얘가 2의 제곱, 5의 제곱. 개수를 제곱해서 따로 더해주고 x제곱, y제곱. 문자 제곱해서 각각 더해주고. 이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읽는 거야. 뭐라고?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아니면 예제곱, 예제곱 곱하기 예제곱, 예제곱 이렇게 외우시던가. 오케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편한 쪽으로 외워보세요. 그럼 봐봐. 얘 봐봐. 얘가 뭐, 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ax 플러스 b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원했던 공식으로 유도하려면 얘를 제곱으로 바꾸고 어떻게 쓰라고? a제곱, b제곱. 문자들만 x제곱, y제곱 이러시면 된다고. 된 거야?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다 나와 있어. 5 곱하기 45는 몇이에요? 그러면 225니? 이거잖아요. 자, 질문. 이 새끼 최대값 몇이게? 15가 되는 거야. 15의 제곱이 225니까. 근데 혹시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5가 됐겠지. 제곱수다 보니까. 이제는 양수 조건이 아니잖아. 자, 이제 하나 감춰놓은 거거든? 봐봐. 이거의 최소값 찾으래.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2x 더하기 4y에 일단 전체 제곱 만들어. 이거는 작을 거야. 어떻게? 2의 제곱, 4의 제곱, 샥, x제곱, y제곱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어디 갔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갈까? 얘는 20, 40, 얘도 20.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가장 작았을 때 언제겠어? 마이너스 20 이러고 끝나는 거야. 괜찮? 밑에 문제가 변형이 많이 됐을라나? 아닙니다. 변형 많이 안 됐네요. 필수 예제 6번까지 개념편과 유형편을 숙제를 낼 테니까요. 숙제 좀 빨리빨리 메꿉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밀리는 게 없어야지 우리가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시험 대비 들어갔는데 신발고 개념편 풀고 있으면 진짜 골치가 아파져. 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 아시겠죠? 넘어갑시다.